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휴먼웨이브의 신예슬입니다. 오늘 문화예술계에서 전문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맡고 계신 인수희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전문 예방 강사인 인수희라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지금의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원래 영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영화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영화 이론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영화제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술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일이라서 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최근에 2016년 이후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문화예술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고발되는 것만큼 현장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배운 것을 실질적인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되어서 이제 성폭력, 성희롱 전문 강사가 되는 길을 찾아보다가 지금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여성 창작자가 늘어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 창작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남자 창작자의 여성 혐오적인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 창작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성 창작자라고 해서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길들여지고 그런 문화 안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여성 창작자라고 해도 그 서사나 아니면 내용이 여성주의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작품이 이제 여성주의적인 해석으로 봤지만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 창작자들의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모든 점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예술계 전문으로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미디어,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네. 되게 유구하게 미디어의 여성 혐오가 굉장히 만연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나 더 위험한 게 요즘 한국에서는 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부터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접근이 노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남아의 여성 혐오가 미디어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왜 남아의 여성 혐오가 심해질까 하는 분석의 배경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여성주의자분들 중에 이제 자제분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젠더롤이라든지 성역할 같은 것도 구분 없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양육을 해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이 그냥 다 숲으로 그냥 돌아간대요. 남아는 부모님한테도 영향을 받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또래 집단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 진정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맨박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거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물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 전
전 세계적으로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그것이 형성된다는 거야.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성별 이분법에서 여성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답지 못한 거에 반대는 여성스럽다는 거고, 남자 아이들한테 여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여성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최대한 멀리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양육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건강한 정서적인 유대를 통해서 이 정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남자 아이들이 남성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을 억누르는 것들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누구한테 연민을 느낀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리를 두게 되면 결국에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정서 발달에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혐오적인 어떤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면 이거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여성 혐오적인 어떤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훨씬 더 취약하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디어 하면 유튜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유튜브에 여성 혐오가 굉장히 짙은 그런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필터링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한층 정도의 그런 여성주의적 입장으로 영상이 올라오는데, 이런 영상이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플랫폼에 그 영상 제작자나 이런 소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튜브 플랫폼에 기반한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소셜 딜레마라고 해서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개인의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접속해서 중독이 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정보를 기본으로 또 광고도 계속해서 노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사고를 확증 편향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계속 네. 보여주면서 그렇죠. 노출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성 혐오적인 영상으로 인기를 얻게 된 유명한 그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자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류의 영상들을 그쵸. 계속 보게 되죠. 네, 결국에는 양극단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영상이 워낙 많고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유해성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한 조치라고는 어떤 신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고를 직접 하는 그쵸. 수밖에 없죠. 요즘 미디어에서 가장 또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TV 예능에서 네. 트월킹을 선보여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트월킹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엉덩이를 흔드는 네. 춤인데, 이것이 이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과, 여성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째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이어야만 하나, 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같이 있는데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트워킹이라는 게 네.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마일리 사이러스가 2013년도에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토크를 선보이는 무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백댄서 분들은 흑인 여성들이에요. 백인 여성이 트워크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의 어떤 도전처럼 묘사가 되는데, 마일리 사이러스 이전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은 디즈니 시트콤, 해나 몬타나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녀답고 순진하고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본인은 벗어나고 싶어 했었던 어떤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여성 가수들이 이제 투워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여성 뮤지션들이 차용하고 그렇죠. 따라하고 하면서 미디어 전반에 그게 네, 대유행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 것 같은데 네.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흑인 여성들이 주로 하는 어떤 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흑인 여성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제시라든지 뭐 시스타의 효린이라든지 마마무의 화사의 어떤 지금 겉모습을 보면 미국의 흑인 여자 힙합 가수들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성적 자기 대상 아니냐 아니면 본인의 섹슈얼리티 이제 주도권의 표현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여성 뮤지션들은 여전히 이제 대중에게서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체의 특정 부분들을 드러내도록 하는 시스템 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폴댄스, 봉춤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성행위인 거죠. 옛날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 재편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여성 뮤지션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돈과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섹슈얼리티 주도권의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할 때는 상당히 기민한 전략가로서 자기네 그런 선택을 상품화된 성으로서 제시하게 되는 것인데 섹슈얼리티의 주도권의 표현이 되려면 그거를 따라하는 여성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게 되거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여자 연예인, 뮤지션들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결국엔 다른 여성 아티스트, 그것을 따라하는 10대 여성들한테는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항하기 위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차별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그것만이 가장 빨리 여성이 성공하는 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실제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 혐오적인 대사가 있거나 주제 자체가 여성 혐오적이라거나 뿐만 아니라 네. 아예 이야기 속에서 여성의 네. 존재가 지워져 있는 작품들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도 이렇게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거나 성적인 그런 위계, 차별이 혹시 있을까요? 연합 사이의 분업 구조라는 것이 영화 산업 내에서도 스태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편은 이제 2018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부서하고 이제 성별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교차 분석을 한 결과인데 여성 스태프들은 주로 의상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미술, 소품, 부서 이런 곳들에 집중이 되는 반면에 그림, 조명, 촬영 같이 기술이죠.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분야는 남성 스태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보아도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되는 성 역할과 상당히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전히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인 여성이 돌봄 노동이나 아니면 꾸민 노동 같은 것들을 주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이런 제작 과정에서도 네. 이런 주로 남성이 맡는 역할이 있고 여성이 네. 맡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거네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여자 배우가 시나리오를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그때하고는 상반된 어떤 다른 지시를 촬영 직전에 남자 감독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여자 배우와 합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남자 스태프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독이 여자 배우를 동료인 연기자로 존중을 했다면 촬영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서 네. 남성 스태프들이 주고 이제 여성 스태프가 없다면 이제 여성 배우 혼자서 부당한 지시에도 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호소할 곳이 없죠. 네네. 이런 걸 보면 작품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연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문화예술계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눈만 뜨면 여성 혐오적인 어떤 사건들 매일 겪으면서 때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알아서 이 고생을 하나 빨간 약을 왜 먹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후회도 들지만 때론 연대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건강해야 한다. 운동 열심히 해야 한다. 몸 잘 챙겨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이제 페미니스트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페미니즘 동아리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값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힘써주시는 인수희님이 있어서 저희는 정말 든든하고요. 앞으로 함께 건강하게 오랫동안 연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휴먼 웨이브였고요. 네, 저는 진행자 신예슬 인수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